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원앤원 TV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에 대한 최근에 매스컴화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는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새만금은 개발지이고 개발지 투자로서는 토지에서는 최상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주택시장이 상당히 호황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3주택에 대한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금융적인 부분들을 규제를 계속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DSR 규제라든지 올해부터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 물론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서 올리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시장에 풀려진 자금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것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출 규제를 통해서 DSR 규제를 통해서 대부분 부동산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금융을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내 돈만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요,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양극화 시장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고가주택은 어차피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정말로 목 좋은 그런 아파트 가격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된 부동산의 호황 속에서 정부에 대한 이런 규제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토지시장 쪽에서도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지핀 것이 작년 3월 달쯤에 LH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기적인 공무원의 일탈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것이 전국망에 걸친 어떤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이런 부분들까지 점화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분 거래를 막는다거나 또는 자금 거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달계약서를 갖다가 첨부를 해야 된다거나 등등 해서 토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는 어떤 입법 예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가시화가 됐었던 부분이지만,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원래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전 국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특히 토지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결국에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만들어지는 게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단가까지,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단가까지, 분양가까지 인상할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요, 수도권에서 이제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땅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도권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이제 까다로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던 것처럼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도권 땅 투자, 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속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지방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지방 쪽에도 당연히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더욱더 땅값이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원권에서는 춘천이라든지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도 연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입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재지는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하려고 하셨던 그런 수요들이 지방으로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지방 쪽에 있는 토지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난 3월 달에 그 LH 문제로 인해서 규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달부터는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에 1억 원 이상 토지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수도권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원 미만의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1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지분 거래는 또한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는 LH 사건 이후에 7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는 거래 가격에 상관없이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1억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지만 광역시, 수도권, 이런 세종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방 같은 경우는 6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처음에 LH 사건 이후에 나왔던 입법 예고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규제 심사 과정에서 이제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12월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택의 기준을 갖다가 준용하는 것은 합리적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도권과 지방의 6억 원 이상일 때만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규제위원회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까지는 1억 원 이상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를 거래를 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1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분 거래일 경우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안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환경이 좀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지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꺼리거나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들었을 때 엄청난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규제가 쏟아졌지만 땅값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마찬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가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나 개발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많아질수록 개발지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개발지 중에서 새만금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땅값이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교통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도 방송을 제가 했는데요. 자, 새만금은 트라이포트가 완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공항과 항만과 그리고 새만금의 인이철도까지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다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도로망 쪽에서는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까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폭제가 되어서 새만금은 어마어마한 어떤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개발의 압력, 니콜, 바로 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거기에다가 또 지금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규제가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개발지의 땅들은 더욱더 땅값 상승이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불을 지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새만금 그리고 대한민국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제로의 2050에 맞춰서 모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새만금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모든 것들이 새만금하고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올 한 해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앤온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는 투자처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